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4강 탄젠트 배각 공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서 공부를 하셨죠. 제시문을 다 보셨겠지만, 그래서 오늘 요점은 탄젠트의 배각 공식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보는 시각은 탄젠트의 배각 공식을 제가 한번 써볼까요? 탄젠트 배각 공식은 여기에서 기인하겠죠? 이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배각 공식이라 그러면 이제 알파와 베타를 같이 놓은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탄젠트, 그 녀석을 시타라고 한다면 모두 시타를 많이 쓰니까요. 이 시타라고 하는 것은 1 탄젠트 제곱 시타 2배의 탄젠트 시타. 이 녀석이 이제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그 배각 공식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배각 공식을 활용해서 한번 그 특정한 형태의 덧셈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 하는 것이 오늘의 요지죠. 여러분, 그 탄젠트 함수를 만나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탄젠트 함수에 대한 미분과 적분 형태를 만나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난 제3강에서 이 탄젠트 함수를 가지고 어떤 정수론적인 입장, 또 하나가 탄젠트 함수를 가지고 삼각형 형태에서의 입장,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각이 조금 틀려졌죠. 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가지고 특정한 형태의 수열로 보셔도 됩니다만 유한계의 수열입니다. 그 수열의 합을 구하는데 이 배각 공식을 활용하자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벌써 탄젠트의 배각 공식 또는 탄젠트의 덧셈 정리를 시각을 벌써 3가지 시각을 접하게 되는 거죠. 물론 미적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충분히 시간을 안 가졌습니다만 두 번째 정수론적인 입장, 오늘 하는 특정한 수열의 합, 이때 수열은 유한계의 수열로 이루어진 합입니다. 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시문 보셨지요? 자, 제시문에서는 제가 지금 막 구해놓은 이 형태가 제시문에 들어있고요. 그랬더니 한 번 더 해보자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식이죠. 그게 4-1입니다. 그 다음에 4-2는 코사인 함수의 덧셈 정리가 들어가면서 또 다른 형태를 한번 구해보자 하는 것이 4-2였었죠. 자, 그러면 논제 1이 4-1과 4-2를 같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같이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논제 한번 보도록 하시죠. 항등식 4-1을 증명하여라. 그 말은 뭐예요? 코사인, 그러니까 탄젠트에 관련된 함수를 3시타를 구하여라, 그런 뜻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대학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공식에 대한 활용보다는 뭐겠어요? 어떤 계산에 대한 정확도를 측정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얘는 탄젠트 2시타 플러스 시타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차분하게 1 탄젠트 2시타 곱하기 탄젠트 시타, 그 다음에 탄젠트 2시타 플러스 탄젠트 시타가 들어가겠죠. 아하,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미 탄젠트 2시타는 앞에서 제시문에서 여러분 구한 형태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 이건 탄젠트 2시타 하면 여기에 이제 그 형태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1 탄젠트 제곱 시타분의 2 탄젠트 시타가 들어가고요. 원래 탄젠트 시타가 있고요.
자, 탄젠트 2시타는 어떻게 됐었죠? 아까 구했죠?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시타분의 뭐가 되죠? 2배의 탄젠트 시타 플러스 탄젠트 시타. 이 형태가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은 이 형태를 보면은 얘하고 얘는 지금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1로 해가지고 이쁘게 정돈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나머지 계산은 물론 분수가 들어간 계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 나머지 계산은 맡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시문에서 나와 있는 대로 탄젠트 3세타에 관련된 식은 좀 위에다 쓸까요? 요 정도, 여기다 쓰면 되겠죠? 여기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탄젠트 3세타에 관련된 식은 1-3 탄젠트 3승 시타, 그 다음에 3 탄젠트 시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탄젠트 3승 시타. 이렇게 되겠죠? 3승 맞지요? 제가, 요거 눈이 침침해서 그런데 잠깐만요. 자, 돋보기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이게 이제 다시 한번 쓸게요. 탄젠트 3배에 들어가는 형식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제 함수로 가겠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잠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만약에 탄젠트 시타를 편하게 x라고 제가 쓰도록 할게요. 편하게 x라고 쓰면 여기서 구한 이 식은 어떤 분수함수가 만들어지냐면요. 이런 분수함수가 만들어집니다. 1-3x 제곱분의 3x x 3승이라고 하는 분수함수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탄젠트에 관련된 덧셈 공식을 우리가 모른다면 이 분수함수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탄젠트 함수에 관련된 덧셈 정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분수함수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함수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계속되는 논제에서 이거에 대한 오늘 핵심 주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귀착이 되는 것이겠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식 4-2죠. 항등식 4-2에 대한 증명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써서 여기다가 옮겨 놓지요. 자, 4-2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과 탄젠트의 관계를 써서 하는 거지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나요? 코사인 시타는 1 플러스 g제곱분의 1 마이너스 g제곱이다. 단, g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g는 탄젠트의 반각입니다. 시타의 반이에요. 이 형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구하는 것은 탄젠트의 반입니다. 그것을 g로 하면은 어디 보면 이것도 2배각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와 같은 식으로 코사인은 표현된다를 이제 증명하는 것이 4-2입니다. 이것도 뭐예요? 대학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계산 능력을 이제 확인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논제에서는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가지고 계산 능력을 확인하겠다는 것이 논제 1의 어떤 의미입니다. 물론 이제 논제 2로 가면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겠지요. 자, 이제 그런 형식으로 이제 오늘 강의는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증명하는 것도 좀 잠깐 스케치를 해보면 되겠지요. 물론 이걸 그대로 정의를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지요. 보세요. 1 플러스 g의 제곱입니다. g는 탄젠트죠. 탄젠트의 정의 그대로 들어가겠죠. 코사인 제곱의 2분의 사인 제곱의 2분의 세타. 정의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죠. 1 마이너스 마찬가지로 코사인 제곱의 2분의 세타, 사인 제곱의 2분의 세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분수에 분수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이쁘게 정돈을 한번 해볼까요? 자, 분모를 정돈하면 이게 들어가고 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코사인 제곱의 2분의 세타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는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들어가고 1이죠.
그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분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코사인 제곱의 2분의 세타가 되고, 이 경우는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코사인 제곱의 2분의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의 2분의 세타가 되겠지요. 그럼 이쁘게 정돈하면 얘하고 얘는 없어지겠죠. 남는 거는 코사인 제곱의 2분의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의 2분의 세타 이렇게 나와 있겠지요. 그러나 별 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뭘 알고 있냐면 제시문에도 나왔지만 이건 뭐예요? 코사인, 코사인, 사인, 사인으로서 어떤 거에 관계되는 거죠? 코사인 2분의 세타 더 한 번 더 써드릴게요. 2분의 세타 더하기 2분의 세타죠. 그렇죠? 확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 사인 맞죠? 따라서 이 녀석은 코사인 시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와 있는 형태가 이제 그대로 코사인 시타로 나오는 이제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증명하는 과정은 이렇게 나오겠죠. 주어는 여기가 주어가 아니겠지요.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죠. 따라서 이 녀석은 이거랑 같지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정의를 쓴 거고 얘는 이것이죠. 이것은 이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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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처음과 끝을 생각한다면 코사인 시타하고 누구하고 같아요? 이 녀석하고 같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논제 1에서는요. 논제 1에서는 그 전형적으로 그 정의를 바탕으로 교과서에서 배운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모양을 바꿔주는 그런 연산 능력을 보는 것을 논제 1로 하였습니다. 항상 뭐 수리논술의 구성이 좀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그렇죠. 첫 번째 논제에서는 이런 계산 능력을 보고요. 두 번째 논제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이어질까요? 앞에서 이와 같은 계산 결과를 항등식이죠. 항등식을 바탕으로 해서 특정한 어떤 응용을 하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논제 2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항등식을 자, 하나 더 추가를 하면서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등식 4-3을 증명하여라. 지금 4-3이 뭐예요? 여러분 이거 할 적에 꽤 애먹었죠? 그러나 이 항등식 4-3은 제가 여기다 써놓고 이제 이걸 활용을 할 건데 제가 얼른 쓸게요. 탄젠트 제곱인데 60도 빼기 시타 플러스 탄젠트 제곱인데 60도 플러스 시타. 그 녀석은 9배의 탄젠트 제곱의 3배각 플러스 6이 된다고 하는 것이 항등식 4-3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거 계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물론 수학에 있어서도 그 계산 능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냥 여러분 어때요? 처음부터 탄젠트로 계속 나가면 굉장히 좀 식 자체가 너무 복잡해지지요? 이렇게 치환을 하고 이런 형태의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치환을 하고 한번 전개를 해볼까요? 그럼 첫 번째는 어떻게 되나요? x제곱이고요. 이건 제곱은 제곱일 뿐입니다. 그렇죠? 제곱은 제곱일 뿐이에요. 보도록 하지요. 그러면 각도가 있고 이건 마이너스입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면 1 플러스 탄젠트 60도죠. 그럼 루트 3입니다. 곱하기 탄젠트 x죠. 그렇죠. 자, 분자는 어떻게 되나요? 분자는 탄젠트 60 루트 3 이게 플러스면 이게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x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 플러스예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전체의 제곱입니다. 60도하고 시타를 대한 합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루트 3이죠. 그럼 1 마이너스 루트 3 탄젠트 시타 x로 하기로 했지요. 분자 보세요. 자, 루트 3이죠. 얘는 플러스 x가 되겠죠. 자, 이 녀석이 결과적으로 이 녀석이 이렇게 되는가를 이제 따져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제 계산을 여러분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이런 뜻이 되겠죠. 한 번 더 쓰면은 요 밑에다 쓸까요? x제곱이 되는 거고요. 이건 통분을 하게 되면은, 자, 통분을 처음부터 시켜버릴게요. 그럼 분모의 제곱과 제곱이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 말은 뭐예요? 1 플러스 루트 3x하고 1 마이너스 루트 3x가 들어간 전체의 제곱이에요. 그럼 제가 이거 지웠다 쓸게요. 지우는, 제가 그것도 이쁘겠죠? 그럼 형태가 되면은 뭐예요? 1 마이너스 3x 제곱입니다. 그렇죠? 1 마이너스 4, 이거 여러분 문제 푸는 과정에서 했을 거예요. 그렇죠? 어디서 많이 봤죠. 그렇죠? 아까 그 특수한 형태, 그 세배각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분자는 조심해서 써야 되겠죠. 원래 기본적으로 제곱이 있고요. 여기서 올라와야 되겠죠. 그렇죠? 누가 곱해져요? 제곱이 있고요. 플러스. 원래 기본적으로 이 녀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와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이제 정돈을 해야 되겠죠. 물론 식이 까다롭습니다만 제가 1-3x 제곱에 제곱이 들어가고요. 물론 이거하고 연결하고 나머지는 다 전개해야 되겠죠. 이건 계산상 복잡한 거지만은 물론 여러분들이 아까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예습을 하는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결과를 요 과정은 생략하고 이제 결과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9x 6승 플러스 40, 잠깐만 얼른 쓰고 제가 화면 비켜드릴게요. 플러스 6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물론 이게 이거하고 같은, 그렇죠? 이런 형식이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하나의 힌트죠. 이렇게 놓고 이쪽으로 어떻게 옮겨갈 것이냐 하는 거잖아요. 그건 뭐 이거 계산하고, 자, 왼쪽은 이 모양이고 이건 뭐예요? 오른쪽은 이 모양이 되는, 그거 보이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알겠지만 아까 탄젠트의 세배각 할 때 어떻게 나왔던 거예요? 그거의 제곱이면은 이 텀이 당연히 분모에 나오죠. 그럼 이 경우에는 증명하는 건 이렇게 합니다. 이 항등식의 왼쪽은 이거다. 됐죠? 두 번째 뭐 보여요? 1번이라고 할게요. 여기다 1번. 항등식의 왼쪽은 이거다. 두 번째, 항등식의 오른쪽 계산하면 되겠죠. 이 오른쪽은 어떻게 계산해? 아까 첫 번째 논제에서 보여줬던 거죠. 첫 번째 논제에서 우리는 탄젠트 3세타에 대해서 우리가 구했어요. 자, 탄젠트 3세타를 구했죠. 얘는 어떻게 돼요? 9 곱하기 탄젠트 3세타가 어떻게 됐어요? 물론 탄젠트 시타를 x로 놨으니까요. 1 마이너스 3x 제곱이고요. 위에는 어떻게 돼요? 3x가 되고 뭐가 되죠? 마이너스 x의 3승입니다. 그게 탄젠트 3세타죠. 그게 제곱 들어가는 거죠. 플러스 6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 결과가 또 뭐하고 같으면 되는 거예요? 이 결과하고 같으면은 항등식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특별한 테크닉이라기보다는 주어진 항등식의 왼쪽은 왼쪽대로 계산을 하고 오른쪽은 오른쪽대로 계산을 해서 두 녀석이 서로 같다라고 하는 데서 이제 항등식의 증명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이거 예습하실 적에 상당히 까다로웠었죠. 근데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 대학 입장에서도 계산 능력을 어떤 점검한다는 입장에서도 의미 있는 문제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핵심은 뭐예요? 자, 지금까지는 항등식에 관련된 증명 상황이었었고 이제는 어디로 옮겨가는 것을 여러분 예측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보여준 항등식 세 가지가 있었죠. 그 항등식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 수열의 합이라고 그랬죠. 유한 수열의 합입니다. 유한 수열의 합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뭐겠어요? 논제 3이겠죠. 자, 논제 3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논제 3을 보면은 자, 이 식을 이용해서 그렇죠? 이 항등식을 이용해서 탄젠트 10도, 20도, 물론 제곱입니다. 30도 해가지고 80도까지 한번 제곱을 한 것이 3분의 136을 하는 것으로 한번 보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중복되어 있죠. 잘 봐요. 그래서 여기 지워서 보여드릴게요. 요만큼 지워드릴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고자, 이 논지에서는 뭐예요? 이 녀석이죠. 이 녀석을 보이자 하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이거 안 지웠죠. 그렇죠. 위에 있는 건 안 지웠죠. 왜 안 지웠어요? 그렇죠. 이걸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안 보이셔도 조금 참아요. 괜찮죠, 여러분? 그래서 요 식을 이용해서 요 값을 구하여 보자. 그러면 여러분 예측할 수 있죠. 이 식에다가 각도를 뭘 집어넣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10도니까 최소한 시타는 뭐가 필요해요? 10도 필요하죠. 그렇죠. 10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여기 10도 들어가면 당연히 뭐가 50도 있을 거고, 그렇죠? 여기다가 60에다가 10도 하면은 뭐예요? 70도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 형태가 들어가는 걸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근데 80도는 어떻게 만들어요? 80도. 이거 10도 집어넣어 갖고는 최대 70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80도를 이걸 어떻게 만들 거예요? 그럼 어떤 또 각도가 필요해요? 시타가 뭐가 필요해요? 또 20도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자,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탄젠트 10도는 10 집어넣으면 되죠. 10도. 탄젠트 20도 이거 집어넣으면 되죠. 그다음에 탄젠트 30도는 또 어떻게 할까요? 탄젠트 30도는 30도 구할 수 있어요? 아, 그런데 그건 아니죠. 왜 그래요? 탄젠트 30도는 특별한 각도죠. 여러분 왜 그래요? 탄젠트 30도는 얘는 어떻게 되죠? 루트 3분의 1. 이건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되죠. 자, 탄젠트 40도. 여기서 나오겠죠. 60에서 20 빼면 되잖아요. 됐죠? 50도는요. 50도는 어떡하죠? 60도에서 10도 빼면 되죠. 됐죠? 70도는요. 여기 10도 들어가죠. 탄젠트 80도 나가죠. 아, 됐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제시문의 논제에다가 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거를 몇 도일 때 활용할 것인가를 넣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집어넣으면 되죠. 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탄젠트 10도 들어갑니다. 여기 요거 여러분 여기 빛이 있던 보이죠? 자, 탄젠트 제곱에 10도. 탄젠트 제곱에 50도. 그렇죠? 탄젠트 제곱에 70도는 그렇죠? 9 곱하기 탄젠트 제곱에 이거 몇 도예요? 이거 3 곱하면 30도의 제곱에 플러스 6인데 여러분 탄젠트 30도 이거 상관없죠? 뭐 충분히 아는 거니까 됐어요. 됐지요? 자, 요번에는 이것만 갖고는 안 되죠. 지금 이빨이 빠져 있죠. 이빨은 뭐 얘 갖고 메꾸는 거지요. 세타가 20도일 적에 자, 항등식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2번이라고 할게요. 20도 집어넣을게요. 탄젠트 제곱에 20도 플러스 탄젠트 제곱에 몇 도 들어가나요? 40도죠. 40도 맞지요? 플러스 탄젠트 제곱에 60에 20, 80도 들어갔지요. 는 얼마예요? 9 곱하기 지금 20도면 60도죠. 그렇죠. 여러분 60도 알고 있죠. 그렇죠. 60도의 제곱 플러스 6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됐지요. 자, 이 식하고 비교합니다. 탄젠트 10도 됐지요. 20도 있지요. 30도 없네. 그쵸? 그건 없으면 뭐예요? 끼워 놓으면 되죠. 어쨌든. 자, 이건 끼워 놓을 거예요. 30도 어쨌든 끼워 놓을 거고. 40도, 50도, 60도. 아, 60도도 없죠? 끼워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70도, 그 다음에 80도가 있지요. 됐죠? 자, 그러면은 수열처럼 탄젠트 제곱에 이제 빼놓고 쓸게요. 땡땡땡 해가지고 10도, 20도 땡땡땡 해갖고 탄젠트 제곱에 80도까지 더해주는 것은 자, 이게 들어가겠죠. 얼마예요? 9 곱하기 누구예요? 탄젠트 30의 제곱 루트 3분의 1의 제곱 플러스 6 더하기 이 밑에 있는 건 어떻게 되죠? 9 곱하기 루트 3의 제곱이죠. 플러스 6인데 조심해야 되죠. 이거 쭉 왔을 적에 여기 누구 없었어요? 탄젠트 30도하고 60도 없었죠? 그럼 여기다가 더해줬죠? 그럼 여기다도 더해줘야 되겠죠? 그럼 플러스 누구 더해줘요? 탄젠트 30도에 제곱 더해주면 루트 3분의 1 제곱 더해주고 또 뭐 없었어요? 60도 없었죠? 그럼 루트 3의 제곱 더해줘야 되죠. 그러면 따라서 이 녀석을 합한다는 게 뭐예요? 이거 다 더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3분의 136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때요? 이쁘죠? 그래서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거에 대한 수열의 합입니다. 유한 수열의 합을 구할 적에 특정한 그러려면 그거에 대한 각도를 결정하죠. 그렇죠? 결정해서 집어넣고
이 과정에서 30도의 제곱, 60도의 제곱은 빠져 있었어요. 그거는 우리가 특수가기 때문에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집어넣어서 이 값을 정돈하면 3분의 136이 나오는 이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논제 3의 첫 번째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안 돼요. 여기서 문제가 안 된다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끼워 넣게 되는 값이 특수한 각이 여기 있었죠? 탄젠트 제곱 몇 도? 30도. 그 다음에 탄젠트 제곱 몇 도? 60도. 이런 각들을 이제 집어넣거나 계산을 하는데 필요했었잖아요. 근데 얘는 특수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런 문제점을 못 느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논제 3의 두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논제 3 두 번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좀 특수하지 않은, 좀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는 각도를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문제를 만들 때 그런 의도에서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자, 논제 3의 두 번째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필요 없고요. 이렇게 지우고, 요것도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지우면 되겠지요. 자, 한번 보시죠. 요거는 이제 항등식은 이제 계속 쓸 거니까요. 보세요. 아하, 5도, 10도, 15도. 이제 눈치채셨죠? 그러니까 5, 10, 15, 20, 25 쭉 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85도까지 가자. 그런 뜻입니다. 그랬을 때 그 값이 얼마예요? 3분의 595가 된다를 이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결정해야 될 게 뭐예요? 시타 대신에 몇 도를 집어넣을 거냐를 결정해야 되겠죠? 그럼 보세요. 시타 일단 뭐 집어넣어야 돼요? 시타가 5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5도만 집어넣으면 끝날까 안 끝날까 확인. 5도 집어넣었죠? 여기 하면은 몇 도 나와요? 45도 나오죠? 55도죠? 55도, 65도 나오죠? 그렇죠? 그것만 갖고는 안 되죠? 그렇죠? 5도 갖고는 안 되죠? 또 뭐가 필요할 거예요? 10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10도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시타 빼고 10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물론 제시문에서도 줬지요. 제시문에서도 5도, 그 다음에 몇 도를 준 거예요. 사실은 아까 10도는 있었죠, 정말. 그래서 제시문에서도 5도, 15도, 25도라고 이제 준 겁니다. 5도, 15도, 그 다음에 25도. 왜냐하면 아까 10도를 제가 지운 게 10도는 아까 어디에 있어요? 논제 3의 첫 번째에서 사실은 10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각도에 대해서 한번 그 이야기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도를 세 개를 여기다 대입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식이 몇 개 나오겠어요? 3개 나오죠? 그럼 각각에 대해서 오른쪽에 있는 녀석을 구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네 번째 강좌의 계산은 상당히 좀 여러분들이 좀 지루할지 몰라도 특수한 형태의 합을 구한다는데 여러분들이 가치를 두고 끈기 있게 계산 능력을 여러분들이 한번 능력을 발휘해 주길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그럼 몇 개를 집어넣고 너무가 계산 자체가 좀 중복되는 것들은 여러분들 복습이나 복습 형태로 한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5도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자, 항등식 들어가요. 탄젠트 제곱에 5도. 탄젠트 제곱에 이건 몇 도예요? 55도가 되겠죠. 그럼 탄젠트 제곱에 몇 도? 65도는 9배의 탄젠트. 자, 3배 하면은 15도 플러스 6이에요. 자, 여러분 눈치채셨죠? 물론 이런 것들을 쭉 이쪽 거를 다 합할 거예요. 이거 당장 이건 어떻게 해요? 탄젠트 15도가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두 번째 거 들어갑니다. 탄젠트 제곱에 15도 플러스 탄젠트 제곱에 몇 도예요? 이건 45도 들어가고요. 플러스 탄젠트 제곱에 75도겠죠? 는 9배의 탄젠트 15도에 3배 하면은 45도죠. 이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렇죠. 얘는 문제가 안 되겠죠. 자, 25도 들어갑니다. 탄젠트 25도 들어가고요. 탄젠트 제곱에 25도 들어가면 얼마예요? 35도인가요? 확인. 25 빼면 35 맞지요? 더하기 탄젠트 제곱에 얼마예요? 25도니까 85도네요. 그렇죠? 85도는 오른쪽 식을 보면은 9 곱하기 탄젠트. 자, 25도에 3배 하면 얼마예요?
75도인가요? 3, 5, 15, 3, 2, 6, 75도죠. 75도 플러스 6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이 식을 증명하려면 보세요. 이 세 개를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 세 개를 다 더한다고 될까요? 확인! 5도 있지요. 10도 없지요. 그렇죠. 10도 없지요. 15도 있지요. 15도 있고. 20도 어디 있어? 20도 없지요. 자, 탄젠트 20도 말로 할게요. 20도 없지요. 25도 있지요. 그렇죠? 30도 없지요. 자, 근데 더 이상 얘기가 필요하면 아까 봤죠. 아까 10도, 20도, 30도 아까 저 논제 3의 첫 번째에서 구했죠. 그거를 쓸 겁니다. 그래서 하나 더 써놓을게요. 자, 식이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네 번째가 어떤 식까지 쓸 거예요? 논제 3의 두 번째 이렇게 쓸게요. 논제 3의 두 번째는 뭐부터 시작해요? 탄젠트 제곱에 10도, 20도, 30도 해갖고 몇 도까지 왔어요? 80도까지 왔었나요? 그렇죠? 제가 확인하고 제가 해드릴게요. 자, 그렇죠? 첫 번째가 뭐 했었냐면은 10도, 20도 해가지고 80도까지 왔었죠. 하나 여기다 더 써드릴게요. 탄젠트 제곱에 20도 막 해갖고 어디까지 왔어요? 탄젠트 제곱에 80도까지 왔던 겁니다. 그 값이 얼마였어요? 얼마였었냐면은 3분의 136이었었죠. 3분의 136이었습니다. 됐죠? 그러면 몇 개씩을 다 더하면 돼요? 4개씩을 다 더하는 겁니다. 자, 먼저 각 식의 왼쪽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거를 다 더하면은 말 그대로 뭐가 나와요? 이 녀석들의 값이 다 나오죠. 그렇죠? 다 나왔죠? 그렇죠? 80도 더하기 85까지 다 나왔죠. 그럼 결국은 이 값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뭘 더하는 거예요? 제가 빨간 거 쓸까요? 여기 이 녀석들을 다 구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이 녀석들을 다 구하면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게 어디서 생긴 거예요? 아까 논제 3의 첫 번째 일정이 여기 왔던 것이 특수각이었는데 특수각은 구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45도. 너무 편하죠. 잠깐요. 제가 뭐 빠뜨렸죠. 여기 제곱 빠뜨렸죠. 그렇죠? 자, 특수각은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특수각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논제 3의 2번에서는 뭐가 문제가 돼요? 보셨죠? 이거 계산해야 되고 또 뭐 계산해야 돼요? 이거 계산해야 되잖아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그럼 우리가 논제 3의 2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계산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누굴 계산해요? 탄젠트 제곱의 15도를 계산해야 되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뭐예요? 동글뱅이 칠까요? 두 번째는 탄젠트 제곱의 몇 도를 계산해야 되나요? 75도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특수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물론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항상 그 수리 논술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는 특정 계산에 대해서 어떤 그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문제들은 말이죠. 그 이전 논제에서 당연히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발생했을 적에는 수리 논술을 이제 그 쓰는 과정에서는 항상 그 앞에 그 활용할 수 있는 식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거 증명했죠. 뭐 했어요? 아까 식 4-2가 필요하지요? 식 4-2가 필요합니다. 식 4-2가 뭐였어요? Z를 탄젠트 2분의 세타라고 한다면 이때 코사인 시타는 어떻게 된다고요? 1 플러스 g제곱에 1 마이너스 g제곱이 됨을 여러분 증명하셨죠? 맞지요? 증명하셨죠? 그쵸? 이 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이 식을 이용해서 한번 탄젠트 15도에 관련된 제곱의 15도를 한번 구해보자. 자, 이걸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아이디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5도라고 하는 게 탄젠트 값이죠. 그러면 시타를 30도를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g가 탄젠트 2분의 30도일 때 우리 이 g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럴 적에 뭘 구하는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이거이면은 뭘 구하는 한 번 더 쓸까요? 그거의 제곱이죠. g 제곱은 얼마입니까가 바로 뭘 구하는 거예요? 탄젠트 제곱의 15도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자, 보세요. 자, 2분의 30도를 뭐라 그랬나요? g라고 그랬죠?
그러면 식 4-2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코사인 시타. 코사인 시타가 누구예요? 코사인 30도. 이건 특수각이죠. 그렇죠. 는 1 플러스 g제곱분의 1 마이너스 g제곱이 되겠죠. 됐지요? 여기 오면 이제 금방 눈치채실 수 있겠죠? 오늘 강의에서는 계산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자, 그러면 g제곱 구하는 거죠. g제곱 어떻게 구해요? 이거 한 번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자, 코사인 30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얼마죠? 특수각이죠? 2분의 루트 3이죠. 그렇죠? 2분의 루트 3입니다. 자, 귀찮아도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계산을 들어갑니다. 얘는 2g제곱은 어떻게 되죠? 루트 3 더하기 루트 3 g제곱이 돼요. 그럼 g제곱은 g제곱끼리, 그 다음에 루트 3은 이쪽으로 이제 옮겨갈게요. 그러면 2 마이너스 루트 3은 여기는 루트 3 마이너스 2가 되고 g제곱이 돼야 되겠죠. 우리는 뭐 구해요? g제곱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구했죠? 따라서 g제곱은 어떻게 돼요?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3을 이제 구하는 거죠.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유리화해야 되겠죠? 그건 여러분들한테 맡겨놓을게요. 그래서 g제곱을 구한 겁니다. 됐죠? 뭘 구한 거예요? g제곱이 뭐예요? g제곱이 뭐죠? 이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다시 한번 써드리면 얘가 뭐예요? 탄젠트 제곱의 뭐라고요? 15도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나중에 여기다가 집어넣을 적엔 유리화 하셔갖고 집어넣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2번에 대해서는 제가 스케치만 해드릴게요. 똑같은 입장이니까요. 그럼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2번의 계산은 탄젠트 제곱의 75도입니다. 아이디어만 제가 설명할게요. 이 식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똑같은 겁니다. 자, g를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탄젠트, 얘는 뭐예요? 2분의 75도에 2배 하면 되죠? 174에다가 150도죠? 150도는 특수각이라는 건 눈치채셨죠? 그럴 적에 뭘 구하나요? g의 제곱을 구하는 것이 바로 탄젠트 75도, 이거에 대한 제곱을 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식 4- 빨리 써야 되겠죠? 자, 쓸까요? 코사인 150도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1 플러스 g제곱분의 1 마이너스 g제곱이죠? 그런데 코사인 150도는 특수각입니다. 얘는 어떻게 돼요? 코사인의 90도 더하기 얼마죠? 60도니까 특수각이잖아요. 근데 위치로 보면 이상한이니까 부호는 마이너스죠. 코사인 90도는 뭐로 바뀌어지죠? 사인으로 되죠. 사인 60도는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이죠. 그러면 여러분, 요 식을 이용해 가지고 뭐 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g제곱은 어쩌고 저쩌고 구하실 수 있지요. 그렇죠? 자, 이 뜻은 뭐예요? 제가 저쪽으로 가서 여러분 처음에 했을 때 한 거 본 거 봐요. 왼쪽에 있는 것들을 다 더한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뭐예요?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 특수각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구했어요? 코사인 시타는 1 플러스 g제곱분의 1 마이너스 g제곱을 활용해가지고 뭘 구했어요? 탄젠트 제곱의 15도, 탄젠트 제곱의 75도를 구했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합해주면은 그 값이 얼마가 나온다고요? 3분의 59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논제 3의 두 번째를 완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그 식 같은 것들이 그 오늘 강의에서는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 그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의미가 있지요. 탄젠트의 배각 공식을 어떻게 유한수열의 합을 구하는데 활용하는가 그런 뜻입니다. 자, 논제 4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논제 4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그 특수각이 당연히 아니죠. 자, 그럼 논제 4를 위해서 여기를 지울게요. 이거 플러스 6 있었고요. 자, 논제 4를 한번 보시죠. 이것도 제가 어떤 스케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도 논제 4에서도 특수각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눈치채셨죠?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물론 이 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지금 7.5도하고 22.5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왼쪽에다가 집어넣겠죠. 식에다가 왼쪽 집어넣겠죠. 그럼 어떤
수열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당장 알 수 있는 게 코사인 제곱에 조금만 쓸게요. 7.5도. 그 다음에 탄젠트, 제가 코사인이 왜 나왔나요? 탄젠트 제곱에 몇 도예요? 7.5도 빼면 얼마가 되죠? 52.5도. 뭐 이런 형태의 어떤 수열이에요. 한 번만 더 쓰면 탄젠트 제곱에 얼마예요? 67.5도. 뭐 이런 겁니다. 그럼 그거에 대면 어떻게 해요? 9 곱하기 탄젠트의 3세타는 얼마예요? 3배를 하면은 3, 5, 15. 그렇죠? 3, 7, 21, 22.5가 되나요? 맞지요? 22.5도죠. 다시 한번 3배하면 3, 7, 21, 3, 5, 15 맞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제곱이 있고 플러스 6입니다. 물론 한 번만 더 써놓고 넘어가. 22.5도도 마찬가지죠. 탄젠트 제곱에 22.5도 플러스 탄젠트 제곱에 뭐 똑같이 22.5도를 빼주면 어떻게 되나요? 40도가 30 몇 도인가요? 22.5도를 빼면은 37.5도. 그렇죠? 플러스 탄젠트 제곱에 어떻게 되나요? 82.5도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수열의 합. 이걸 왼쪽을 다 이제 구하는 과정에서 오른쪽도 필요한 거죠. 9 곱하기 탄젠트 제곱에 3배 하면 어떻게 해? 자, 22.5에다가 3배 하면 어떻게 돼요? 3, 5, 15에다가 2, 3은 6 맞나요? 그 다음에 2, 3은 67.5도 맞나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3, 5, 15, 2, 3은 6, 7 하나 올라가고 2, 3은 67.5도죠. 그래서 67.5도 들어간 겁니다. 플러스 6 됐죠. 그러면 왼쪽 시계를 구한다면서 결국은 뭘 구하는 거로 관철돼요? 이쪽으로 오세요. 즉, 첫 번째 똑같죠? 탄젠트 제곱에 22.5도는 어떻게 구할까? 두 번째 또 마찬가지죠. 탄젠트 제곱에 67.5도는 또 어떻게 구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본질은 코사인 함수의 이제 그 합차 공식이겠죠. 그래서 아까도 보셨지만 G를 여기서 잘 잡아줘야 되겠죠. 코사인 시타를 어떻게 잡아줘야 되나요? 코사인 시타는 아까 1 플러스 G제곱분의 1 마이너스 G제곱에 이때 G는 어떻게 됐었죠? 탄젠트 뭐였어요? 2분의 세타일 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G제곱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이 되죠. G제곱을 구합니다. 그럼 시타는 어떻게 잡아줘야 돼요? G는 탄젠트의 2분의 세타가 되니까 이걸 2배 해줘야 되죠. 이거 2배 하면 어떻게 되죠? 45도죠. 그렇죠. 45도 특수각 나왔으니까 금방 눈치채셨죠? 자, 그러면 G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걸 활용하는 게 어떻게 돼요? 자, 코사인 45도 특수각은 어떻게 된다고요? 1 플러스 G제곱분의 1 마이너스 G제곱. 그럼 G제곱 구하면 되죠. 그렇죠? 여러분 잘할 수 있죠. 두 번째 스케치 해드릴게요.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 67.5도죠. 그러면 G를 어떻게 놔줘야 될까요? 탄젠트 2분의 67.5를 이제 반으로 했으니까 2배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2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했나요? 자, 2배 하면은 27, 24, 5 됐죠. 그 다음에 2, 6, 12, 135도죠. 됐죠. 135도는 특수각 형식이죠. 그렇죠? 자, 이 경우에 뭘 계산하나요? 코사인 135도는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1 플러스 G제곱분의 1 마이너스 G제곱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건 특수각이죠. 이거 계산 등호 쓰고 할까요? 얘는 코사인 90도 마이너스 40이죠. 그러면 몇 상 안에 있나요? 2상 안에 있지요. 그럼 부호는 음수죠. 거기에 사인 뭐예요? 45도가 되는 거지요. 얘는 그 특수각이기 때문에 또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G제곱 구하고 여기서 G제곱을 구함으로써 이와 같은 형태의 일반적인 각도를 이와 같은 삼각함수의 항등식을 이용해서 풀이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4강에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 나하고 이제 시험 본 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산을 상당히 많이 요구했죠. 그러나 제가 이 논술을 4강에다 집어넣은 원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현행 교과서 미분과 적분이라고 하는 3학년 1학기 때 배우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거기에 이제 삼각함수가 들어간 항등식이 있습니다. 물론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라고 하지요. 그래서 거기서 특히 2배각 공식, 3배각 공식을 써가지고 탄젠트로 이루어지는 특별한 수열의 합을 구하는데 어떻게 활용되는가. 본질적으로는 뭐였어요? 또 이런
22.5도, 67.5도 이와 같은 특수각을 구하는데 어떻게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이용하는가에 초점을 맞췄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계산하느냐고 고생 많으셨죠.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 대한 시각을 한층 더 높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